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인 1985년에 세계 평화를 위한 아주 대담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하나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내용이 마치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비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마지못해 평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평화를 만들 것인가? 이건 인류 전체가 답해야 할 거대한 선택지인 셈이죠. 여기서 아주 대담한 주장이 나옵니다. 세계 평화는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인류 진화에 피할 수 없는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에서 부족으로, 또 도시국가, 민족국가로 계속 통합의 범위를 넓혀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세계 통합이라는 아주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비전을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류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지금 세상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성숙으로 가는 길과 구체적인 해결책, 즉 청사진을 본 뒤에 평화를 넘어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인류의 선택입니다. 이 문서가 나온 1985년은 유엔 창립 40주년이었고 또 냉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말 그대로 거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인류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무작정 비관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살벌했던 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역할이나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또 국제 인권운동의 확산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먼저 딱 짚어냅니다. 세상이 이미 통합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본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혼란스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서가 내놓는 진단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문장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있죠? 그냥 문제가 좀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서 곧 더 큰 혼란과 격동이 닥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그리고 인류를 병들게 하는 두 가지 독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광신주의고요. 다른 하나는 세속적 물질주의입니다. 한쪽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우리 편, 내 편을 나누고 다른 한쪽은 국가나 인종 아니면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는 과연 뭘까요? 이 문서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목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어쩔 수 없어. 바로 이 뿌리 깊은 비관론, 이 체념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 라는 생각이 결국 의지의 마비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니까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도 과감한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진단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혼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아주 놀라운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전 세계적인 혼란이 인류 전체가 겪는 격동의 청소년기라는 비유. 이거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인류는 가족에서 부족으로, 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로 계속해서 통합의 단위를 넓혀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따라가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세계 문명이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진단과 희망적인 비유를 넘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대담한 청사진이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계획을 굳건히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그 토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류의 일체성입니다.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고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게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자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숴야 할 장벽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인종주의나 지나친 국가주의 같은 낡은 편견들, 또 극심한 빈부격차나 성차별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서로의 소통을 막는 언어 문제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친 과제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구체적인 해법, 바로 세계 연방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세계 정부를 만들자는 아주 담대한 구상인 거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집단 안보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나서는 거예요. 각 나라가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다 함께 지켜주자는 약속인 거죠.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먼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요. 그렇게 모두가 동의하는 약속, 즉 규약을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비전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합의나 제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최종 목적지는 그냥 전쟁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꿈,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인류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합의를 넘어선 하나의 영적인 통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한 나라요, 인류는 그 국민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아져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바로 다양성 속의 통합이야말로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찬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의 모든 무의미한 싸움과 끔찍한 전쟁은 결국 다 지나가고 가장 위대한 평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죠. 1985년의 이 선언,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 어떠신가요? 이게 그저 순진한 이상주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그 위대한 평화를 향한 길고 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